안녕하세요. 요길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보편의 단어라는 에세이집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기주 작가의 책이고요. 지난 1월에 출간됐습니다. 2024년 1월에 출간됐습니다. 보편적이기만 한 단어가 있을까 싶어요. 어떤 단어는 보편적이면서 특별하기도 하죠. 무척 주관적인 해석을 할 때 이런 일이 생깁니다. 남들은 그냥 지나칠 단어지만 나에겐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경우가 생긴다라는 거죠. 이 책에서 소개하는 단어들이 다 그런 것 같습니다. 무척 보편적인 단어들입니다. 근데 누군가에겐 어쩌면 나에겐 아주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단어가 될 수 있는 거죠. 저에겐 놀이라는 단어가 그렇게 와닿았습니다. 오늘은 놀이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책에는 놀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습니다. 부제도 붙어 있습니다. 휘청이는 마음을 다잡는 시간. 부제는 그렇게 되어 있고요. 이 글에서는 부고 기사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부고 기사는 사람이 죽었을 때 신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기사를 뜻하는 거죠. 사람의 삶이 어떻게 요약되는지를 알 수 있죠. 이 기사를 보면. 재밌는 건 영미권에서는 부고 기사에다가 고인의 취미 또는 살아있을 때 즐겼던 놀이 활동 이런 걸 언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죠. 한국에선 이런 부고 기사 찾아보기 힘든 것 같은데 우리 부고 기사 같은 경우는 좀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죠. 유명인이 죽었을 때 부고 기사를 같이 보게 됩니다. 여긴 그 사람의 업적 또는 불미스러웠던 사건 이런 게 기록돼 있죠. 고인의 취미, 놀이 활동 이런 건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부고 기사에 어떤 놀이나 취미 활동이 이 사람이 즐긴 것으로 실리게 될지 이걸 상상을 한번 해보라 이렇게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문제죠. 사람들은 어떤 문장으로 나를 기억하게 될까? 이 질문과 맞닿아 있어서 그렇습니다. 가족을 포함해서 사람들은 어떻게 나를 기억할까? 기억할 필요가 있을까 싶기도 한데 근데 이건 나의 의지하고 무관하죠. 그들은 나를 어떤 형식으로든 기억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척 개인적인 이야기가 될 텐데 요즘 제 아버지가 치매 때문에 몸과 마음이 상당히 불편한 상태라서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아버지를 어떻게 기억하게 될까? 네, 오늘 소개해드린 이 글이 꽤 괜찮은 방법을 제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그 사람이 뭘 취미로 했는지, 어떤 놀이문화를 가지고 있었는지 이걸 기억하는 거. 이건 무미건조하게 그 사람이 뭘 해서 먹고 살았다 이걸 기억하는 것보다는 몇백 배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 사람의 취향과 성격을 기억하는 거. 이건 그 사람을 하나의 인간으로 기억하는 올바른 방법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제 아버지는 그렇게 서예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나중엔 70대 초반쯤 되셨을 땐 초대 작가도 되셨어요. 개인전을 열진 않으셨습니다. 많이 권했는데 늦었다. 나는 많이 늦었다. 그것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라면서 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열면 되는데 왜 안 하셨을까? 지금도 그 생각이 듭니다. 그게 뭐라고? 그죠? 서실도 갖고 계셨고 소일거리는 늘 서실에서 하셨습니다. 노년의 일상에서 서예는 아버지에게 일종의 취미였던 거죠. 잠시 다른 이야기를 좀 하자면 저는 정말 제 아버지가 치매에는 걸리지 않으실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서예가 정적이긴 하지만 머리를 정말 많이 써야 되는 일이고요. 온 마음을 집중해야 됩니다. 자세를 바르게 유지해야 되고 호흡을 정돈해야 되죠. 호흡을 잘 조절해야 됩니다. 몸과 마음 그리고 두뇌 활동이 다 조화를 이루어야지 할 수 있는 게 서예인 거죠. 그러니 치매는 안 걸릴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본인도 이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서예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치매 걸릴 리가 있냐. 한자를 내가 여전히 이렇게 많이 알고 있는데 치매 걸릴 리가 있냐. 네, 그런 말씀 하셨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치매 초기인 것 같아서 병원을 좀 가 보시자고 권유를 해도 아버지는 아니다. 내가 내 상태는 판단할 줄 안다. 내가 치매인 것 같으면 내가 알아서 가겠다. 라면서 계속 미루셨어요. 그러다가 때를 놓쳐버리신 거죠. 치매는 누구나 걸리는 거죠. 혈관성 치매는 식습관과 관련이 있고요. 알츠하이머는 단백질의 변형과 관련이 있다는 거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누구든 걸릴 수 있는 병이다. 서예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하더라도 걸릴 사람은 걸리는 것이다. 사람 앞일은 알 수 없는 거죠. 다시 하던 이야기로 돌아가서 아버지는 치매 걸린 후에도 마지막까지 유지하고자 하셨던 게 서실이었습니다. 서실은 처분하지 않으려고 하셨어요. 붓글씨를 쓰는 자. 서예는 아버지에게 취미면서 정체성을 나타내는, 보여주는 단어였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도 아버지를 서예를 하는 사람, 네, 그렇게 기억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책은 읽으면서 아, 좋다, 진짜 따뜻하다, 의미가 있다, 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계속 읽어 나가게 되죠. 물론 이 책에 담긴 모든 글들이 다 이런 느낌을 주진 않습니다. 읽다 보면 나에게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그런 글들도 있습니다. 그럴 땐 그냥 넘기면 되죠. 여러 편의 짧은 글들로 구성된 에세이집이기 때문에 넘기다 보면 나랑 딱 맞는, 꼭 나한테 해주는 듯한 그런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그러다가 발견하게 된 아주 마음에 드는 글, 그게 놀이에 대한 글이었던 거죠. 방금 소개해드린 글, 놀이라는 제목의 이 글만 놓고 보더라도 처음엔 연예인들의 임종 체험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엔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기억할까, 이렇게까지 이어지고 글을 마무리하죠. 이런 글 읽으면서 그렇네, 사람들은 내가 죽고 나면 나의 어떤 모습을 기억하게 될까, 이 생각 해보게 되잖아요. 깊게는 아닐지라도 얼핏이라도 해보게 되는 거죠. 생각의 여지를 주는 책, 보편의 단어, 이 책이 딱 그런 유형의 책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됐고요. 저자의 단어 선택이 내 생각에 영향을 주는 게 느껴지는, 네, 그런 즐거운 독서 경험을 할 수 있었던 책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이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책 들고 다시 찾아올게요. 고맙습니다.